네, 안녕하십니까. 야인시대 리턴즈 김동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창준입니다. 자, 시장이 FOMC, 기다리던 FOMC를 이제 이번 주로 앞두고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의사결정이나 매매 판단을 좀 하기 힘든 구간에 들어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시장에서 이 큰 변화 자체가 아주 궁극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들도 좀 손실 관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필요하겠지만, 이게 지나가는 파도라면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에 숨어 계신다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않는 그런 투자 포지션 여전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3개월, 6개월 전부터 다 예상됐던 일이고, 그게 이제 첫 단추가 끼워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약간 명확해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옥석이 가려지는 시장이 다시 지금 진행될 것 같으니까, 저도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안 좋은 종목은 다 버렸거든요. 버렸다는 얘기는 손절이 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이렇게 교체,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위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현재 본인의 그 시장을 보지 마시고요. 먼저 본인의 갖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부터 미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수시로 상승과 조정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어떤 상황적인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변동 구간에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정 변동 구간의 유의사항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 이건 조정장이든 상승장이든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고를 때 차트를 보시거나 수급을 보시거나 혹은 성장을 보시거나 혹은 시세의 강도를 보시거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항상 좋은 주식을 보유하는 걸 목적으로 하시면은 사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경기 흐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업황이 좋은 쪽, 나쁜 쪽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 영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가치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개량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심하게 빈 껍데기가 높은 주식만 아니라면은 시장의 상황은 사실 종목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과 비교했을 때도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년도 시장을 쉽게 얘기했을 때 내년도도 그렇게 좋아질 거 있겠냐. 경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안개가 조금 거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고성장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게 시장에 대한 판단이죠. 그러면 그러한 시장의 성장률보다 높은 이익 성장률이 예상되는 종목을 사시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가치적 관점으로 봤을 때 코스피 평균 PBR 현재 구간에 1900대 PBR이 한 0.9배다. PBR 기준으로. 그럼 시장 싸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훨씬 싼 주식 가지고 있으면 더 안전한 거죠. 그죠? 변동에 좀 더 강한 자신감으로 버텨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주식은 원래 여러분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오를 때도 그냥 오르지 않고 내릴 때도 그냥 내리지 않죠. 그러면 이 변동 자체에 대해서 당황할 필요 없이 원래 주식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거나 안정을 찾았을 때 내가 가진 주식이 다시 오를 수 있고 더 오를 수 있느냐 여기에 맹점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변동성을 이기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 변동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오늘 팔았다가 다음 주에 사고 내일 오전에 팔았다가 오후에 사고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걸 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프로들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인지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한 5년, 6년짜리 추세가 끝나가지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거나
완전히 뭐 경기 자체가 아주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부터 큰 하락장의 시작점이라면은 그러면은 좋은 주식이고 뭐고 다 빠집니다. 더 좋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래에는 이런 움직임은 금융위기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 그리고 기업의 가치와 전망이 무시되는 정도의 수준의 충격이 바로 이거죠. 그죠? 좋은 회사고 뭐고 이거 주식시장 그냥 끝장나는 거야. 앞으로 주식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 정도의 아주 대세 하락의 출발점이나 이런 변동이라면 이건 변동이 아니라 방향의 시작이죠. 아래쪽으로의 시장 방향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걸 점검을 하시는 게 일단 필요한데, 보면 지금 시장이 여기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죠? 여기서 1년간 뭐 대폭락장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그리고 지금 조정 4년째 이렇게 받고 있죠. 그럼 현재 구간이 과연 이 모든 게 무너지면서 완전히 붕괴되는 시장인 거냐? 과연 그럴 만한 내용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에 대한 회복 모멘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뭐 중국 더 나빠지지 않고요. 그렇다면 시장 붕괴는 아니다. 그럼 이 변동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드린 종목으로 견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손절매도. 주식이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손절일 거예요. 뭐 교육이고 책에서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5% 손절을 잘해야 된다. 손절 매도를 잘해야 된다. 손절 매도를 잘해야 한다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손절 매도 잘하면요, 계좌에 돈이 사라집니다. 손절 매도를 절대로 잘하면 안 됩니다. 손절 매도 하지 않을 주식을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호가 바뀐 거죠. 좋은 회사, 좋은 주식, 제대로 된 성장 혹은 제대로 된 가치를 사기 전에 철저히 분석해서 매수를 했다면 뭐 시장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좀 흔들리는 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거나 그런 분석과 확고한 어떤 비전을 보지 못하고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흔들릴 때 손절해버리는 거죠.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산다? 여러분이 손해보고 판 주식 다시 사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는 전문 트레이더들이나 하는 건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산다는 건 팔았다가 올라갈 때 사는 거죠. 판 걸 떨어질 때 다시 사진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실패입니다, 보통. 판 게 다시 올라갈 때 위에서 더 주고 사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요? 매수 전에 충분한 종목 분석을 선행해서 하시면은 뭐 이 정도 시장 때문에 좀 떨어지는 뭐 마이너스 10% 왔다 갔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얼마나 쉽게 납니까? 뭐 잠깐 눈 뜨면 10%고 한 며칠 지나면 마이너스 10% 나올 수 있습니다. 대세 상승에서도 마이너스 25%까지 나오니까. 주식은 원래 등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5% 손절? 뭐 맨날 손절하다 볼 일 다 볼 겁니까, 여러분? 주식 좀 올라가다가 고점 대비해서 흔들릴 때 5% 흔들리는 거는 장중에도 나옵니다. 장중에도 5% 갔다가 보아 볼 수 있는 거예요. 5%라는 변동으로 그 주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가? 충분하게 합리적인 분석을 선행했는데 그 분석과 신뢰가 단지 마이너스 5%로 무너질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늘 좋은 주식을 사고 좋은 주식을 분석해서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강한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올라가는 걸 사는 게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타당한 성장을 정속도로 가고 있는 기업이냐. 지금 곧 저점에서 2배가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이익이 꾸준히 충분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담보가 분명히 되느냐. 많이 떨어진 주식을 샀다면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주가만 빠진 거냐. 그걸 봐야죠.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기업 자산도 적자 나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럼 그 반토막이 적정가가 아니라 오히려 고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매수 전에 충분한 분석을 하시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내가 뚝심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거는 결코 아집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변동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좋은 주식은 다시 원위치로 갑니다. 자,
물렸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주식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면 보통 물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린 거랑 물렸다라는 거는 이건 어때요? 수동적 개념이죠. 기다리는 거 다릅니다. 두 개 다 근데 미실현 평가 손실이란 건 똑같죠. 물린 것도 손해보고 있는데 못 팔아서 매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기다리는 거는 밀렸지만 안 팔고 기다리는 거예요. 팔지 못한 주식이냐 팔지 않은 주식이냐, 이건 아주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팔지 못한 거는 이건 팔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대응하지 못해서 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서 좀 물릴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 정도 견딜만 한 주식이고 이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고 그 미실현 손실을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매수해가지고 마이너스 10% 갔다가 20%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이너스 평가 손실 10%는 뭐예요? 나랑 상관없는 거죠. 내가 관여하지 않은 거니까. 내가 관여한 매매는 뭐예요? 이익 실현 20%, 그것만이 내가 관여하는 매매죠. 이렇게 보시는 건데, 오르면 팔아야지, 이게 바로 물린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온 팔 생각하는 주식은 이미 여러분들 물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팔지 않고 기다리고 좋은 주식은요, 돈만 있으면 사실 더 사고 싶은데 올 때 파는 게 아니라 너 어차피 더 갈 거라고 봤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건 엄밀히 다르다. 과연 여러분들은 앞으로 물리는 게 아니라 조정장에는 기다릴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제가 포스코를 아주 거품 물고 말씀드린 게 18만 원부터인데 지금 주가 16만 원대입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주식 한 1년 이상 보시라. 왜? 지금 가지고 손실 상태 마이너스 10%예요? 손절하지 마세요. 올해 넘어가면 올 연말 배당 수익률도 한 4% 나오니까, 내년까지 하면 배당 수익률 한 5% 가까이 나오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면은 이자라도 나와요. 그런데 주가 대단히 싸요. 기다리는 거지 이걸 왜 손절합니까? 이런 주식은 밀렸다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팔 가격은 더 비싼 가격이에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죠. 바텍 같은 주식, 저는 제약바이오보다는 오히려 헬스케어 장비를 좋아하는데 실적 꾸준히 좋아요. 중국 쪽에서도 치과용 의료 장비가 지금 계속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도 실적 잘 나올 거예요. 주가 사실 올라봐야 기껏 해봐 100%밖에 안 올랐어요. 다른 종목보다 잘 견디고 있어요. 정배열이에요. 이런 거 왜 팔아요? 고점 대비 10% 빠졌다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업을 믿고. 현재 매출 성장, 이익 성장을 믿고 충분히 갈만하다는 거죠. 떨어지면 누군가 저가에서 사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주식은. 이런 걸로 기다리는 거다. 이것이 이렇게 변동이 크고 혼탁한 시장에서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항상 그냥 시세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금리 인상은 요번 12월 달에 그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한다는 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미국에서는 과연 첫 번째 금리 인상을 12월 달에 하고 나서 두 번째 금리 인상은 몇 월 달에 지금 할 것이냐. 그리고 내년 2016년도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몇 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0.25% 해가지고 한 4번을 할 것이냐, 아니면 3번을 할 것이냐.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은 3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한 49% 정도다. 그리고 또 아니다. 반반이거든요.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년 그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달 안으로는 한 번 정도는 무조건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지금 최근에 계속 최근에 미국 시장이 장 마치고 나서 코멘트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유가가 하락하면은 미국 다우존스나 이런 지수가 빠지고 하락하고요.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은 또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나고, 모든 그런 미국 시장의 주가 흐름에는 유가가 좌우를 하는데, 이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지금 36불 정도 돼 있거든요. 배럴당. 그리고 오페크 생산량 자체는 지금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죠?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지면서
그러면서 계속 유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주유소 가게 되면은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뭐 올 초에 유가가 바닥을 쳤을 때 지금보다 약간 높은 자리인데도 휘발유 가격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기름 넣어보면은 그 주유소에서 하는 그런 그 휘발유 가격은 그 하락을 별로 안 했더라고요. 뭐 유가가 올라갔을 때는 금방 반영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 유가는 그 오페크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가는 크게 올라가지 못할 거다, 이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산유국들의 그 생산 원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가 한 3, 4불 정도 생산 원가가,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그런 중동의 산유국들, 다른 오페크 국가가 한 7, 8불 정도. 그러니까 현재 WTI 유가보다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다른 그런 산유국들은 적자의 적자, 마이너스예요. 생산 원가보다 지금 유가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뭐죠? 뭐 유통 비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게 되면은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러시아라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도 한 37, 8불 정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브라질, 그리고 신흥국들 이런 데들 보면은 미국 세일가스 관련돼서는 한 뭐 60불, 그리고 브라질도 한 55불, 60불.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유가 관련돼서 힘겨루기 하면서 나머지는 다 손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23, 4불 정도이기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 경기가 아직까지 안 좋기 때문에 겨울이 원래 그 원유 수요가 많은 때인데 겨우 요번에 12월 달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유가가 바닥을 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산유국들의 생산 원가와 관련돼 가지고 과연 미국이 손을 들지 않으면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아직 팽팽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유가의 그런 강세는 아직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의 그런 그 최근에 일주일 동안의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하루에 한 2천억 이상씩 매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하는 데다 대놓고서 외국인들이 갖다 매도 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도 매수는 하는데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들 매수와 매도가 상충되면서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서 지수 하락의 버팀목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매수세가 그냥 골라서 좋은 주식들만 선별해가지고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실종돼 있다. 기관들의 코스닥 수급은 공백 상태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차별적인 핵심적인 종목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 보시면은 사실 뭐 그렇게 빠진 거 없어요. 지금 뭐 1920포인트 내려와 있는데 올 7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박스권이거든요. 오르면은 2040포인트, 내려가면은 1910포인트대. 요번에 어저께 딱 저점 찍고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오늘 살짝 반등이 일어났죠. 미미하지만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못 올라가면 지수는 세게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계속 눌러놓고 현대차는 제자리 걸음. 그리고 나머지 정유주들, 뭐 화학주들 옆으로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증권, 건설, 화학, 기계, 조선 다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당분간 주가 흐름은 굉장히 완만하게 박스권 흐름. 올라온다 그러면은 뭐 1970, 80 정도, 내려간다 그래도 한 1900 정도. 지금 현재 지수는 1930 정도. 위로 한 40포인트, 아래로 한 30포인트.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여기서 한번 돌파가 돼가지고 700포인트 그냥 쳐 올렸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업종 대표주들 기관성 외국인들이 주가 관리하는 듯 하다가 그냥 내려쳐버리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는 한 630포인트. 근데 직전 저점의 위치는 한 610포인트 정도에서 살짝 어저께 장대 음봉 나면서 확 내려쳤다가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오면서 약간 강보합 정도, 한 1.5% 정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주도주가 뭐냐. 제약바이오 쪽이 가장 그래도 그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뭐 세이트리온서부터 시작해서 메디톡스 뭐 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한 20종목을 보게 되면은 제약 바이오 종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이 일어나면서 상승보다는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면서 시장의 버팀목의 역할을 해줘야지만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코스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떤 거냐? 뭐 대선 테마주요? 무슨 동문, 무슨 지역,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거래량 막 붙으면서 한 30개 종목이 움직이고 있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OLED 쪽 좀 일부 움직이고 있고, 반도체 장비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내려쳤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코스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스 정도 빼놓고 다 내려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총이 높은 종목들에 한 10개 종목들만 살아있고 나머지 애들은 다 밑으로 다 쳐박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종목의 반등은 어느 정도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데 오늘 그래도 약간 그래도 하락이 멈추는 그런 캔들이 나타났거든요. 흐름들이 나타났고 약간씩 한 3에서 5% 정도 반등이 일어나면서 약간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 좋습니다. 이제 내일 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당분간 코스닥 지수도 600포인트 정도, 610포인트가 강하게 치고 내려가는 흐름보다는 기관들이 매도할 만큼 매도했는데 매수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수급이 공백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골라서 사는 그런 종목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심리는 악화가 돼 있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12월 달 되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고 1월 달 되게 되면은 12월 달에 코스닥 시장이 약했다가 1월 달 되면은 그런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내년에도 그런 효과는 아마 기대는 해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주식들 오늘 하루 동안에 외국인들 순매매 상위 종목들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 포스코, LG와 업종 대표주들을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LG생활건강, SK이노베이션.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을 매수했고 높은 종목을 팔았다. 그러니까 매도 금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수는 밀릴 수밖에 없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팔고 적은 종목을 샀다. 그러면 지수 영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시선은 지금 아직도 매도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종목들을 한쪽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받아주고 있고 매도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최근에 수익 났거나 좀 약간 적은 종목들이 매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도 전환되기 전까지는 지수의 큰 폭의 반등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보면은 업종 대표주 중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또 반도체, OLED 영양가 있는 종목들,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매수하는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국인들하고 매수하는 종목이 약간 겹치는 종목이 많습니다. 메디톡스, 세이트리온, OCI 머티리얼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코오롱 생명과 바이오 쪽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좋은 종목들을 하락하는 구간에서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한다. 그래서 전 바이오 헬스케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의 최근 일봉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10만 7천 원 정도가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현재 12만 4천 원인데 아직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죠? 아직 반등의 여력은 남아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오롱 생명과학도 역시나 하락을 했지만 상승추세 하단부 지지되고 있고 61선과 21선 지지하고 있고 약간의 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전기차 관련돼서라든지 실적 호전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완만하게 여기서 팍 내려쳐가지고 61일 평선을 강하게 깨는 흐름이 아니라 옆으로 완만하게 횡보하면서 그냥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그만큼 이게 주도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관련이기 때문에 당분간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보시면은 39만 원 정도가 61일 평선과 122일 평선이 위치하는 자리인데 저는 이거 요번에 만약에 FOMC 끝나고 그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온다면 이 종목 외국인이 사서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39만 원 내려오면 사세요. 그냥 40만 원 이하에서는 사가지고 한 10%만 보면 되잖아요. 일단은 43만 원대 돌파를 했는지 이런 것들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종목들. 그리고 지금 이슈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주도주 위주의 집중 매매를 하자. 뭐 전기차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몇 개.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전 연우라는 기업을 좋아하고요. 바이오헬스케어에서는 메디톡스, 코론생명과. 그리고 비주도주 같은 경우 비중이 많으면은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는 손절. 그리고 현금 비중 한 20-30% 유지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G 솔루션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오름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크게 급등하지도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주가 최근에 보게 되면 7,000원부터 지금 9,000원대, 만원대인데 많이 올라간 측면도 아니고요. 전기차 타픽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연우. 제가 항상 뭐 27,000원대, 8,000원대부터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IR 계속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이 대상으로 하고 최근에 공장 내년에 증설되고 대한민국 1위의 화장품 그런 케이스 업체입니다. 보시면 얼마나 편하게 갑니까? 요 38,000원 돌파되면 그냥 신고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34,000원대 정도를 손절선 잡으시고, 아니 뭐 더 잡는다 그러면 32,000원, 그리고 35,000원부터 그 밑으로 잡으셔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전략. 이것도 화장품 탑픽 종목인데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종목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저점이 높이 흐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도 52만 원대 돌파를 했는지 확인하는 거든 전략들. 요렇게 바이오헬스케어, 화장품, 전기차 이렇게 시장에서 중심적인 종목에서 중심적인 업종에서 중심적인 종목을 찾아서 그런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전략,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저희는 다시 이제 2부 종목 상담하러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